양도소득 금액 구하는 거,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산출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있을 때는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6절까지 해서 우리 세율 정리 다 해봤고요. 자, 다음 이제 7절은 뭐냐?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는 3개예요. 첫째, 파산법에 따라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줍니다. 자, 개인도 파산할 수 있다 없다? 파산할 수 있죠. 파산한 대자는 비과세 주겠다. 두 번째는 농지를요. 상호 교환한다든지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겠다. 그래서 농지를 상호 간의 필요에 따라서 교환한다든지 분합은 분필을 한다든지 합필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로 열고 고가주택은 제외다. 고가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과세해야 돼. 이에 딸린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까지 포함입니다. 자, 다음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분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비과세 주겠다 이걸. 1세대 1주택자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2주택 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자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여기 주의할 점은요. 농지를 교환하고 분합하면 우리 비과세라고 하는데 농지 중에서 농지 대토라는 게 있어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는 감면제도를 쓰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년 이상 작용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농지 교환과 분합, 그럼 비과세, 8년 이상 자격농지, 농지대토 이런 말씀은요 다 뭐라고 하느냐? 감면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면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을 감액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요 비과세 감면은요 내년 1월 달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하게 배워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은 그냥 비과세 감면은 따로 정리 안 하고요. 특히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다음에 한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거기 우리 교재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요거는 기본서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기초 강의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에 가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나와 있는데 자, 양도세 신고에 대한 제도입니다. 자, 양도세는요. 양도를 합니다. 이때 팔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5월 23일 날 잔금받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일이 언제냐? 대금 청산일. 즉 잔금일이 여기서는 양도일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는요. 예정신고라는 게 있는데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자, 주의할 점. 판 날로부터가 아니라 판 달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판날로부터 그러면 안 되고 판달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는 선택일까요? 의무일까요? 앞으로 의무입니다. 자, 의무고요. 자, 우리가 그랬죠.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예정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세금 납부도 해야 됩니다. 차손,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는 의무라고 그랬어요. 세금 납부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익이 뜬 차손이었던 신고는 의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 신고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없어요. 전에는 세액공제를 2010년도까지 10%씩 공제해줬는데 이거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가끔 함량 나오는 게 이거예요. 예정신고 납부한 자는 10% 세액공제한다고. 틀립니다. 작년에 25회 때인가요? 그때도 나왔는데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요. 세액공제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안 하면은 가산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정신고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이건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자, 기다렸다가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금을 청산했어도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까지 기다렸다가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식을 팔았다. 주식을 팔면은 5월 23일 날 잔금받고 팔았다. 그러면 분기 말,
분기라고 하면은 5월 달이면요. 6월 30날이 분기 말이에요. 4분의 2분기니까 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요. 파생상품이 있는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없어요. 파생상품은 확정신고만 하지 예정신고 납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또는 주식 이런 것들은 예정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납부가 있다. 그럼 틀립니다. 예정신고 납부가 오히려 없습니다. 다음에 내년 기본서 나올 때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예정신고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제 확정신고는요,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는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납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해야 될 자가 신고 납부를 안 했다. 예정신고 납부도 안 했고 확정신고 안 했다. 그럼 가산세 부과돼요. 그러면 가산세는요,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무신고자는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자는 10%고요. 부정이란 말, 아까 부정이란 말씀 이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서류 조작 그러면 그게 부정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고의성이 있다. 40%예요.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1을 만분의 3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내기가 곤란하면 분할 납부를 받아줘요.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납 제도가 있는데요. 물납은 올해 말까지는 물납을 허용하는데 내년부터는 물납 제도가 폐지돼요. 앞으로 수용당에서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도 내년부터는 보상 채권에 대해서 물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가 바뀌는 게 물납 제도는 폐지된다. 올해까지는 물납이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는 물납이 폐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양도세는 부가세라고 그래서요.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원래는 지방소득세가 있었는데 2014년 1월부터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다. 다만 감면을 받을 때는 감면에 따른 농특세는 20% 따로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까지 해서 자 52페이지 6번째 양도세 부가세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산세 제도 뭐 거기 나오는 내용 제가 정리해봤는데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예요. 자, 기초 강의에서는요,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15년 11월, 12월 기초 강의는 다 마무리하고요. 내년은 2016년 강의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할 겁니다. 1, 2월 달은 기본 과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올해 오늘 안 했던 걸 좀 더 보강해서 하고요. 내년에 개정된 거를 반영한 거니까 다음에 개정된 것까지 같이 해서 거기다가 책에 보시면 2016년 개정 이렇게 나온 거는 새로 한번 더 보시라 의미에서 좀 강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5년 강의는 다 끝냈고요. 다음에 뵐 때는 2016년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